오늘 우리 예결위원회가 그동안 국민이 낸 세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적지적소에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습니다만 너무 원칙과 기준에 충실하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백서로 양당 간사님을 모시고 우리 예결위원 50분이 함께 의지를 모아서 백서를 발간하게 됐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좌측의 이학재 우리 새누리당 예결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춘석 간사님 두 분을 모시고 취지의 발표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일 12년 만에 국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지켜 국가 예산을 통과시킴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예측 가능한 예산이라는 국회로 한 단계 성장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국회 예결위원회는 2015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그동안 매년 반복되었던 여야 간의 파행이나 그리고 불협화음이 단 한 차례도 없이 여야 예결위원 50명 모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예산안 심사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국회 예결위원회는 촉박한 예산심사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세 가지 원칙과 두 가지 실행 기준을 마련해 예산 심사를 착수했습니다. 첫째는 국가 균형 발전, 두 번째는 국가와 국민 안전, 세 번째는 국민복지 향상입니다. 그 다음에 실행 규정 네 번째,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예산만 심의할 것, 그리고 다섯 번째, 쪽지 예산을 금지할 것. 이런 다섯 가지의 원칙과 시행 기준을 지켜 사상 최대 규모인 376조 원의 예산을 심의하여 편성 결정했습니다. 이번 국회 예산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여야가 싸우지 않고 한 가지 목적, 국가 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짧은 시간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엄청난 역사적 소임을 다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정책을 심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보니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수많은 우리 사회 곳곳에 필요한 사업들, 긴급을 요구하는 사업들, 역사와 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한 사업, 또 국가의 새로운 비전 제시 등 주요한 사업들 등이 비록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하여 국회도 정부도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하여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 화합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회 예결위원회는 고심 끝에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차선책으로서 국회 예결위 헌정사상 최초로 차선책으로서 예결위가 참고할 수 있는 미관형 예산을 담은 백서를 발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말부터 4월까지 4개월 동안 미반영 사업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와 그리고 검토를 통해서 백서 제작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드디어 오늘 이 백서를 발간하게 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 백서를 참고로 삼아서 하반기에 구성될 국회 예결위원회가
차기 년도 예산심사에서 국가와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서 지혜를 모으는 것으로 이 백서를 활용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반영 사업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서 백서의 발행이 제도적으로 자리를 잡아 일하는 국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 국민 속으로 한 발 더 다가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예결위원회 앞으로의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감히 가져봅니다. 이상으로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백서 특징스러운 같이 들읍니다. 간단히 부연 설명 하나를 좀 드리면요. 이 내용에는 420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로 정부 각 부처에서 이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들을 좀 내용을 집어넣고, 또 하나는 각 시군과 시도에서 또 접수를 받아서 여기에 포함을 시켰고요. 이제 크게 보면은 달나라 가는 예산도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못 가졌던 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 작게는 의경들의 우유 급식이 지금 200ml인데 50ml를 좀 양을 늘리면 더 좋지 않겠냐는 그런 문제들.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일제 소위 강점기에 있을 수 없는 우리의 수치죠. 코무덤과 귀무덤 같은 것이 실질적으로 일본에도 우리 한국에도 산재해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비용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할린 동포가 지금 16,000구의 시신을 발굴해 놓고도 한국에 안장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분들을 모실 수 없는 이런 우리의 예산 관계, 또 청소년들이 하루에 20명에서 많게는 30명 가출로 보고 있는데 이 가출 소년들에 대해서 보호를 하고 다시 좀 교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되는 예산도 사실 마련되어 있지 못한 이런 현실들이 있는 이 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았다 해서 또 쪽지 예산을 받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것이 이 백서에 담아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